그럼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계 수술 용어를 이어서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플라스티라는 전미사가 있죠. 그래서 트라케오플라스티 하면 기관을 이제 성형수술을 했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기관 트라키아에서 좁아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트라키아 어떤 한 부분에 병변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위를 잘라내고 위아래 기관을 이제 연결하는 수술을 트라케오플라스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트라키아에서 좁아진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좁아진 부분을 이렇게 절개를 하고 얘를 이제 절제 잘라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잘라낸 상태에서 아래 기관지 위 기관지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문합 수술을 시킨 플라스틱 성형 수술을 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케오플라스티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그 부분이 어디 있느냐, 좁아진 부분이 어디냐, 병변이 어느 부위까지 있느냐에 따라서 요 플라스티를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좁아진 스테노시스 협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플라스틱 성형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모넥토미라고 해서 이 액토미는 절제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절제를 한 이런 수술을 이제 뉴모넥토미, 허파 절제술, 폐 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위도 마찬가지고 이제 폐, 허파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부분 웨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일부분을 이렇게 떼내는 이런 수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벡토미, 한 옆을 이렇게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뉴모넥토미, 한쪽 폐, 우리가 이제 폐는 좌폐와 우폐가 있었죠. 그래서 우폐는 3옆으로 이루어져 있고 좌폐는 2옆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웨지냐, 이렇게 좁은 일부분을 이제 이렇게 절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웨지 리섹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로벡토미에서 이 롭은 옆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부옆, 미들옆, 그 다음에 이제 하부옆 이렇게 해가지고 한 옆을 절제를 하는 것을 로벡토미, 그 다음에 아예 우폐나 좌폐 한 곳을 절제를 하는 것을 뉴모넥토미라고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웨지 리섹션을 하든 로벡토미를 하든 그냥 수술 용어 자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폐를 절제를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냥 뉴모넥토미라는 말을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라코토미, 소라코토미라고 해가지고 이 오토미 절개를 해가지고 개용술을 하는 이런 수술인데요. 이 개용술 같은 경우는 이제 외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를 입어서 아니면은 디지즈, 질병 때문에 흉곽 안에 치료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개용술, 소라코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늑골 사이를 절개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인페리어 롭 쪽에 이렇게 라테날 소라코토미 인시전이라고 해서 절개를 해가지고 요 안에 있는 흉곽 안을 치료를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폐의 위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thoracic spine, thoracic vertebra 또는 이제 thoracic 스파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흉추 또는 등뼈라고 하죠. 여기 네 번째 해가지고 이렇게 롭이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흉추 위쪽으로 해서 슈페리어 롭,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인페리어 롭
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느 쪽 치료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 옆쪽으로 해가지고 절개를 해서 집어 넣어가지고 치료를 하는 요럴 때 그 개흉수를 한다. 그래서 thoracotomy를 한다라고 이제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척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추부터 해서 그죠? 예, 경추, 뭐 흉추, 그 다음에 요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까지 나중에 근골격계 할 때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라코토미라는 얘기는 개흉술, 그래서 오토미, 늑골 사이를 절개를 해가지고 흉곽 안을 치료를 하는 이런 개흉술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소라코플라스티라고 해서 우리 플라스티 앞에서 성형술이라고 했죠. 그래서 소라코, 이 흉부, 가슴 쪽 성형수술인데요. 갈비뼈를 절제, 그러니까 갈비뼈를 이렇게 빼가지고 흉벽을 안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그 폐를 콜랩스, 허탈시키는 수술이거든요. 이렇게 오므라들게 이렇게 위축, 허탈시킨다, 콜랩스 시킨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그 소라코플라스티 같은 경우는 그 TB, 그 펄머너리 TB 같은 폐결핵 수술의 하나로서 병터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그러니까 병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병터를 위축시켜서 치료하는 이런 이제 간접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요 소라코플라스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폐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정상적인 폐가 있는 부분인데, 얘를 갈비뼈를 절제를 해가지고 얘를 이제 안쪽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얘를 이만한 폐를 요렇게, 예, 그래서 이 병터, 그러니까 병이 갖고 있는 그 장소를 조금 허탈시켜 가지고 위축시켜서 치료하는 이런 이제 그 치료 방법을 소라코플라스티 또는 흉부 성형술, 가슴 성형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펄머너리 그 TB, 폐결핵 같은 경우에 대해서 조금 배웠잖아요. 폐결핵의 특징이라든지, 폐결핵은 이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생명 유지력도 굉장히 강하고 내성도 강하고, 그래서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고, 약을, 그러니까 경구약을 먹어야 되는 기간도 굉장히 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많으신 분들이 이제 약을 그렇게 그 꾸준하게 잘 못 드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치료하기가 어려운, 약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이제 수술 방법으로 해가지고 아예 이제 앞에서 폐결핵의 사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티플하게 이렇게 산발적으로 막 있다 보니까 얘를 요 부분만 떼어내거나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병터를 위축시켜가지고 치료를 그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요 소라코플라스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펄머너리 펑션 테스트라고 해서 PFT라고 하는데요. 펄머너리 펑션 테스트라고 하는 것보다는 PFT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 검진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앞에서 뭐 규폐증, 진폐증, 무기폐 굉장히 많은 그 진단 용어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폐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PFT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폐의 기능을 검사를 한다라고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Pulmonary Function, 폐의 기능을 테스트 검사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그냥 선별적인 검사로는 폐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고, 또 폐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치료를 하면서 치료 효과, 그래서 이제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PFT, 그래서 폐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건강 진단을 하면서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뭐 그 뉴모코니오시스라든지 아텔레타시스라든지 이런 이제 무기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치료 효과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펄모너리 펑션 테스트 기능 그 기계가 있고, 이렇게 환자한테 마우스 입에 물게 한 상태에서 이제 그 시행하는 자가 옆에서 설명을 하면서 깊게 들이마시고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폐의 그 최대 흡기량, 최대 호기량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그 폐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검사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라센테시스라고 해가지고, 센테시스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천자. 네. 소라센테시스. 센테시스는 천자인데 요 그 흉강을 이제 천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를 빼내 가지고 하는 건데, 이 흉강 천자 같은 경우도 이제 진단, 그래서 우리가 거의 뭐 바이옵시처럼 해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도 혈액이라든지 림프액 또는 이제 그 플레우라 이퓨전 그 삼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검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치료 목적으로, 그래서 비정상적인 우리 플레우라 이퓨전 같은 경우는 삼출액이 흉막항 내에 너무 많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삼출액을 빼내서 치료 목적으로 또 이 소라센테시스를 하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 플레우라 이퓨전, 아까 그 폐 삼출액을 이제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여기 봐가지고 요 흉막강 안에 내측벽과 벽측벽에 있는, 그러니까 내장 쪽에 있는 거하고 벽측에 있는 그 막 사이에 이제 그 이퓨전이 많이 차게 되면은 이렇게 밑으로 고이게 되겠죠. 예,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기계를 사용을 해가지고 얘를 이제 빼내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양,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종 검사를 통해서 이 이퓨전이 그 삼출액이 얼마나 차 있느냐 검사를 해가지고 뺄 때도 몇 cc 뺄 건지, 우리 앞에서 원래 그 흉강 사이에는 한 15cc 정도의 흉막액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흉강액 정도는 이제 남겨놓고, 왜냐면 얘가 없으면은 이제 그 협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센테시스를 할 때도, 천자를 할 때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한 후에 어느 정도 뺄 건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센테시스가 이루어진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기관이 있고, 그죠? 기관지가 있고, 그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엽과 폐엽으로, 그러니까 좌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거의 이 퓨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위쪽 슈페리어보다는 인페리어 밑에 쪽에 이제 거의 고이다 보니까 우리가 센테시스 할 때는 위쪽보다는 아래쪽을 더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론코스코피, 기관지 경술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내시경 검사, 스코피는 이제 그 내시경 검사할 때 스코피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브론코스코피, 그래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같은 경우는 내시경 기계를 이용을 해갖고, 그래서 브론코스코피를 스코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후 부위라든지 성대, 우리 보컬 코드, 그 다음에 트라키아, 그 기관이라든지, 그럼
브론키, 뭐, 이제 기관지의 점막에 이상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우리 내시경 보면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관찰을 함으로써, 기관지라든지 폐 질환을 진단하는 이런 방법을 브론코스코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뭐, 객혈, 그래서 이제 뭐 헤모프티시스라든지 아니면은 원인 미상의 기침.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침을 하는데 뭐 상기도 감염인지 하기도 감염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도 이 기관지 내시경 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엑스레이, 체스트 PA, 체스트 AP, 흉부 X선 사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났는데 그 이상 소견을 정확하게 감별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 브론코스코피를 시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요 브론코스코피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내시경 기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내시경 기계도 이제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거는 끝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약간 이제 바이옵시 할 수 있도록 이제 절제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폴립 같은 경우 내시경을 하면서 아예 폴립을 제거하기도 하고 바이옵시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엔도스코피가 있는데요. 이 브론코스코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를 통해 가지고 요 기관지 내시경 기계를 넣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왼쪽 기관지에 들어가 보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객혈을 했는데 우리 토혈하고 객혈은 다르죠. 예, 그래서 토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화기계 쪽에 문제가 있을 때 토혈을 하게 되고요. 객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호흡기계 쪽에 문제가 있을 때 또 객혈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헤모프티시스 같은 또 어느 부분에, 그러니까 혈액이 섞여서 나왔다라는 얘기는 어떤 부분에 이제 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확인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객혈 같은 경우는 브론코스코피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인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입으로 토했을 때 이게 토혈인지 객혈인지 판단을 하고, 또 객혈일 때는 어느 부분에 점막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객혈을 했는데 인후 쪽에 헤모레이즈가 있는지,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기관지에 있는 점막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제 치료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이런 가장 또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ST라고 해가지고 튜베르큘린 스킨 테스트라고 해서 TB 스킨 테스트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결핵 같은 경우는 양성인지 음성인지 스킨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스킨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잠복 결핵, 그래서 이제 결핵균이 내 몸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킨 테스트를 통해서 스크리닝, 선별을 하게 되는 이런 검사 방법인데요. 우리 학생들 그거하고 또 거의 비슷해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때 항생제 주사 맞기 전에 이 항생제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스킨 테스트를 하고 안티바이오틱스 항생제 주사를 맞거든요. 그거하고 방법이 비슷하게, 근데 이제 우리 안티 스킨 테스트 같은 경우는 한 15분 정도 지나면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TST 같은 경우 결핵 피부 반응 검사 같은 경우는 48시간에서 72시간, 그래서 이틀이나 3일 지난 후에 스킨 테스트 한 부위의 경결 사이즈를 이제
보게 돼서 요 사이즈가 10mm 이상이면은 스킨 테스트의 양성 반응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DD 간별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우리 뭐 포 뜬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피부에다가 그 피하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넣어 가지고 표시를 해요. 이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표시를 해서 며칠 날 몇 시에 스킨 테스트를 했다라고 팔에다가 적어 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는 15분 있다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TST 같은 경우는 요 지워지지 않게 여기 다른 거 닿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한 상태에서 이틀이나 3일 후에 요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TST 결핵 피부 반응 검사, 우리 호흡기계에서 또 다른 질병에 비해서 감염력,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키는 질병 중에 또 굉장히 또 그 파급력이 높은 게 이 TB, 결핵이죠. 그리고 또 결핵 같은 경우는 가족이 이제 누가 하나가 이제 결핵 진단을 받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결핵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결핵 검사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슴 사진 찍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당 검사. 그래서 우리 가래 같은 거를 이제 그 샘플링 해가지고 가래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스킨 테스트, 그래서 TST를 통해서 이제 결핵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감염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맞는 검사 방법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엔도트라케아 인투베이션이라고 해서, 인투베이션은 그 많이 들어보셨죠? 삽관. 그래서 이 튜브를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엔도트라케아 기관 안에다가 집어 넣기 때문에 엔도트라케아 인투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인투베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기도 확보,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제 뭐 트라케오토미 이런 것들도, 기관 절개술 뭐 이런 것들도 봤는데,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이제 그 인투베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를 사용을 해가지고 기계를 사용을 해서 요 기도를 벌린 상태에서 이 카테타, 인투베이션 카테타를 집어 넣어 가지고 고정을 시켜놔서, 이제 뭐 우리 뭐 그런 분들 있죠. 수술 환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마 상태인데 이제 그 뇌 기능에서 호흡을 담당하는 호흡 중추에 있는 이제 연수라든지 이런데 좀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도 또 요 인투베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인투베이션이 엔도트라케알 인투베이션이 있고, 여기 보시면 나소가스트릭, 네이소가스트릭 인투베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위관이라고 하거든요. 비위관, 삽입관, 삽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 어른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콧줄 끼고 있다. 그래서 입으로 식사하기 어려우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코에다가 이렇게 관을 삽입을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그 카테터가 들어가게 해서 이제 비위관 영양, 그래서 그 비위관 영양 액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는, 이럴 때는 이제 그 네이소 가스릭 인투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엔도트라케아 인투베이션은 요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열어 가지고 인투베이션을 삽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죠. 네이소 가스트릭 인투베이션이라고 해서 어른들이 얘기하는 콧줄. 그래서 이 콧줄을 비위관 영양이라고 하고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식사하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경구 식사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비위간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호흡기계하고 상관없기는 하지만 비위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 비위간을 이렇게 코를 통해서 위까지 삽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 3, 4주에 한 번씩 교환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위에다가 직접 이렇게 카테터를 삽입을 해가지고 영양액을 공급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위루 영양이라는 또 단어를 써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 호흡기계. 네, 호흡기계에서 보시면 1번 사람의 입속 양쪽 구석에 퍼져 있는 림프 소절의 집합체다. 그래서 우리 그 입 모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 모양의 양쪽 끝에 있는 림프 소절의 집합체래요. 그러면서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것은 뭐였죠? 네, 톤실, 편도였었어요. 그래서 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 뒤에 있는 그 입 안쪽에 있는 요 그 림프 소절을 이제 대표적인 톤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면역 기능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고, 여기에 염증이 발생한 것은 톤실라이티스, 편도염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음식이 식도로 넘어갈 때 기관이나 후두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음식이 그러니까 기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후두를 덮고 있는 기관, 우리 기억나세요? 네. 자, 후두 덮개 또는 후두개라는 단어를 썼었죠. 그래서 에피글로티스. 그래서 이 후두개가 닫히면서 우리가 음식이 식도로 넘어가면서 위에까지 도달할 때까지 이 후두를 덮고 있는 것을 에피글로티스, 후두개 또는 후두 덮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환자분들 중에 연하곤란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삼킴 기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음식을 드실 때 천천히 내려가는 이런 음식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무슨 요양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 이런 데 가면 그 환자분들 찹쌀떡이나 임절미 이런 거 못 드시게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후두 덮개가 그 막고 있기 때문에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조금 그런 음식들을 꺼려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기관지의 근육과 탄력 지지 조직이 파괴돼서 영구적으로 확장되는 질환.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배웠죠. 그래서 기관지가 아예 이제 그 지지가 안 돼가지고 확장되는 질환은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해서 브론키 액타시스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론키 액타시스, 기관지 확장증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비가역적 질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폐에 먼지가 쌓여서 생기는 직업병.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었죠. 먼지도 이제 어떤 거냐, 철이냐, 그냥 아니면 석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직업병. 그래서 광부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은 무엇이냐? 네. 진폐증. 그래서 허파먼지증이라는 단어도 썼었어요. 그래서 이 진폐증은 뉴모코니오시스라는 그 의학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모코니오시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재,
그래서 이제 그 직업병이다 보니까 산재로 따로 구분이 지어가지고 산재직영병원이나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직영병원이나 아니면 산재지정병원에서 그 진폐 환자 병동만 따로 있을 정도로 예전에는 그 석탄이라든지 이런 거 활용한 것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뉴모코니오시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조직이나 기관에 공기가 병적으로 축적되는 기관. 그래서 지금 호흡기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공기가 병적으로 축적되는 질환은 자, 폐기종. 예, 그래서 엠피세마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기에서 폐기, 그래서 폐기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의식 소실로 기도 유지가 어려워서 기도 확보라든지 호흡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처치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네, 기관 내 삽관이라고 해서 엔도트라케아 인투베이션. 그래서 이게 우리 기관 절개술하고 기관 내 삽관은 또 달라져. 기관 절개술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 기관에다가 인시전을 넣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 확보와 호흡 조절을 위해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것들, 그 인투베이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호흡의 깊이가 규칙적으로 증감하면서 무호흡기가 교대하는 호흡은 제가 임종 전 호흡이라고 해가지고 체인 스톡스 레스피레이션, 그래서 교대성 무호흡 또는 그냥 체인 스톡 호흡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인 스톡 호흡을 하시게 되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다라고 많이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호흡의 깊이가 규칙적으로 증감하는, 그래서 이제 그 호흡과 무호흡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하고요. 자, 8번 호흡기계 질환의 진단에서 들을 수 있는 비정상적인 소리. 네, 비정상적인 소리는 네, 그 무엇무엇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DPT에 속하는 질환은 이라고 해서 DPT, 디프테리아, 그 다음에 테타누스, 그 다음에 펄투시스라고 해서 백일해. 그래서 요렇게 호흡기계 질환에서는 디프테리아라든지 백일해 같은 이런 호흡기계 질환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DPT 예방 접종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호흡기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